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2일이고요. 지금 현재 오후 2시 15분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에서요.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 Functional Programming with CUDA and OpenGL 이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22번 미분기하과 벡터 해석학 공률의 발견, 그리고 23번 Acceleration in 3D Space, Tangential and Normal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1번 CUDA Complex Derivative Complex Integral. 이 동영상에서 복소수 미분법과 복소수 적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더보기를 누르고요. 다운로드 Current Video Source Code 이 링크를 누릅니다.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풉니다. 이 폴더 속에서 이 폴더 이름을 0, 2, 4 커베이처 이렇게 변경하고요. 이 폴더를 복사해서 작업 디렉토리에 붙여넣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요. 오픈GL CUDA 024 이 버튼을 누르고 curvature.txt Ctrl B 이 웰컴 창 닫아도 됩니다. 제가 02 미분기하과 벡터 해석학 공률의 발견 curvature 이 동영상에서요. 공률을 어떻게 발견했는가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023 Acceleration in 3D Space, Tangential and Normal Components of Acceleration에서 물체가 원운동할 때 구심 가속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물체가 곡선을 따라 이동할 때 가속도를 어떻게 분해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공률은 공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양입니다. 성질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벡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드리고 커베이처 공식을 유도합니다. 벡터 스페이스와 벡터 필드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벡터 스페이스는 대수학적 체계를 나타내고요. 벡터 필드는 벡터 함수를 말합니다. 벡터 스페이스는 대수학적 체계를 나타내고 벡터 필드는 벡터 함수를 말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벡터 스페이스 오버 리얼 필드. 이때 리얼 필드에서 이 리얼 필드는 대수학적 체계를 나타낸다.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벡터 스페이스 오버 컴플렉스 필드 리얼 필드 컴플렉스 필드 이런 거는 대수학적 체계를 나타내고요. 벡터 스페이스 오버 리얼 필드 벡터 스페이스 오브 컴플렉스 필드 이런 거는 대수학적 체계를 나타내고 벡터 필드라고 말할 때는 벡터 함수를 말합니다. 벡터는 주로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공간 형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공간상의 물리량을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W는 인티그랄 fx dx 또는 gy dy 이에서 fx는 물리량을 기술하고요. gy는 물리량을 기술하고요. dx는 x축 상의 직선을 나타냅니다. 이때는 x축을 나타낸다. 이 경우에 dy는 y축 상의 직선을 나타냅니다. fx는 스칼라입니다. 리얼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dx는 스칼라량입니다. dx는 x축 공간의 직선을 나타낸다. x축을 따라가는 직선을 나타낸다. gy는 스칼라 필드 또는 스칼라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물리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dy는 y축 상의 직선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스칼라로 모두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그런 적분이고요. 일변수를 사용할 때는 임의의 공간상에서 곡선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벡터를 도입합니다. 워크는 인티그럴 f t 다트 d r 이렇게 나타냈을 때 ft는 이게 t가 아니고 xyz입니다. x, y, z 공간상의 물리량을 나타냅니다. dr은 공간상의 곡선을 나타냅니다. 즉 공간의 형상을 나타낸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분의 부피는 더블 인티그럴 f x y z 다트 n d s 이 식에서 f x y z은 공간상의 물리량 속도를 나타냅니다. nds는 공간상의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F와 이 fxy는 공간상의 물리량, 이 경우에는 힘, 포스를 나타내고요. 공간상의 물리량, 힘을 나타내고요. 이 dr에서 정확하게 r은 공간상의 곡선, 커브를 나타냅니다. 이 경우에 fxyz은 공간상의 물리량, 속도, velocity를 나타내고요. 이 경우에 NDS는 공간상의 곡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벡터는 공간의 형상, 커브 또는 서피스 등등을 기술하고요. 다른 하나는 공간상의 물리량, 예를 들면 힘, velocity, electric field, magnetic field 등등을 기술하기 위해서 벡터를 사용한다. 그러면 벡터를 이용해서 공간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드립니다. 3차원 공간에서 한 위치를 표현하려면 3개의 값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 3, 5 이렇게 표현하면 공간상의 한 점 x의 좌표가 2고 y의 좌표가 3이고 z의 좌표가 5인 점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만약에 점이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면 이동하는 점이 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r은 시간에 대한 함수가 될 수 있고, x좌표가 x of t, y좌표는 y of t, z의 좌표는 z of t, 한 개의 파라미터 t를 사용하여 점 x, y, z를 표현합니다. 이때 한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벡터 r of t가 만드는 자취는 곡선, 커브가 됩니다. 만약에 벡터가 곡면, 서피스를 생성하려면 2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개의 파라미터 st를 사용합니다. x, st, y, st, z, st 2개의 파라미터 st를 사용하면 rst의 자취는 곡면, 서피스가 됩니다. 이 r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파라미터 t를 사용하고요. rt는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가 곡선을 만듭니다. rst 같은 경우는 2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요. rst는 위치 벡터입니다. 2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위치 벡터입니다. 위치 벡터가 2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는 곡면을 나타냅니다. 곡선에 대한 곡률을 계산할 수 있고요. 곡면에 대한 곡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캘큘러스 배울 때 1변수 적분을 할 수 있으면 2변수 적분을 쉽게 배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곡선에 대한 공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곡면에 대한 공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곡선에 대한 공률식을 유도합니다. 위치 벡터 R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위치 벡터 RT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옵니다. 이 속도는 곡선에 접하는 벡터량입니다. 이 속도의 단위 벡터를 t로 나타내고요. 이거를 유니트 탄젠트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유니트 탄젠트 벡터는 dr, dt 이 속도를 크기로 나눈 거고요. 이 식은 속도를 속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V분의 V로 나타내고요. V는 루트 X를 시간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제곱하고 더하기 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고 제곱하고 셋을 시간에 대해서 제곱해서 루트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지금부터 아크 랭스를 정의합니다. 아크 랭스 기호로 S로 나타내고요. 인티그럴 상한이 T이고 일반적으로 하한은 0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가져오고요. D, T로 정의하는데 이 T는 적분 변수이기 때문에 타우로 나타내겠습니다. 이 식은 다시 이렇게 나타내고요. S는 이렇게 되고요. S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ds, dt는 V가 되고요. 이 V는 속도의 크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상한이 t이고 하한은 임의의 기준값 0입니다. dt분의 ds가 v이면 이 식의 역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ds분의 dt는 v분의 1이 되고요. 속도의 크기분의 1이 되고 벡터 r을 s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체인 룰을 적용하면 dt분의 dr이 되고 곱하기 ds분의 dt가 됩니다. 여기에서 dt가 소거되기 때문에 ds분의 dr이 되는 겁니다. 이 식에서 dt분의 dr은 v고요. ds분의 dt는 이 식에서 v분의 1이 되고 이 식은 벡터 v의 크기분의 v가 되고 이 결과는 위치 벡터 r이 만드는 곡선의 탄젠트 벡터의 단위 벡터입니다. 이게 유니트 탄젠트 벡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니트 탄젠트 벡터는 위치 벡터 r을 아크 랭스로 나눈 겁니다. 이게 definition for unit tangent 벡터입니다. 지금부터 유니트 노멀 벡터를 정의합니다. 어떤 벡터 A가 있을 때 이 벡터의 크기가 상수일 경우 A, 다트 A는 A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왜냐하면 A,
A 코사인 0이기 때문에 A의 제곱이 됩니다. A의 크기가 상수이면 A의 제곱도 상수입니다. 양변을 예를 들어서 T로 또는 S로 미분합니다. 이 식을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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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DT 양변을 미분하면 DA 오버 DT 곱하기 A 더하기 A DT DA 그리고 이 오른쪽 식에서 A의 크기가 상수이면 A의 제곱도 상수입니다. 상수를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 왼쪽 식은 2A DT DA는 오른쪽 식은 0벡터입니다. 어떤 두 벡터 A와 DT분의 DA를 다트 프로덕트 시켜서 0이 나온다는 것은 벡터 A와 벡터 DT분의 DA가 perpendicular 서로 수직이라는 뜻입니다. 이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또 어떤 벡터 A가 있으면 A의 크기에다가 A의 단위 벡터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A의 크기가 소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니트 탄젠트 벡터를 미분합니다. ds 아크 랭스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ds분의 dt의 크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dt ds dt ds 여기에서 절대값 dt ds dt ds를 소가면 ds분의 dt는 ds분의 dt가 됩니다. 여기에서 카파를 ds dt의 절대값으로 놓고요. n을 ds dt 나누기 ds dt의 절대값분의 ds d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카파와 n을 왼편에 대입하면 dt 오버 ds는 카파 n이 됩니다. 이 식에서요, 카파를 커베이처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로분의 1이고요. 카파 자체를 커베이처라고 부르고 로는 radius of curvature라고 부릅니다. 이 식은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불편해요. 실제로 계산할 때는 ds로 미분하는 대신에 dt로 미분해도 돼요. 이렇게요. 그리고 이 n을 principal unit normal 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식을 프레넷, 세렛,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이 식을 복사해서 아래에 붙여놓고요. 양변에다가 유니트 탄젠트 벡터로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쪽에도 다트 프로덕트 시키고요. 카파는 스칼라 값입니다. 그래서 t 다트를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t는 유니트 탄젠트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1이고 상수입니다. 어떤 상수 벡터에다가 그 상수 벡터를 미분한 벡터로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이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도 0이 되고요. t.n이 0이 된다는 뜻은 t and n are perpendicular, 서로 수직이 됩니다. 이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벡터 b를 정의하는데요. t와 n을 크로스 프로덕트 시켜서 b를 만들면 이 벡터의 크기는 sin 2분의 파이가 되고 이것의 크기는 1이 됩니다. 그래서 벡터 b는 유니트 벡터이고요. 이 b를 바이노멀 벡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바이노멀이란 뜻은 t에도 수직이고 n에도 수직이란 뜻입니다. 이 바이노멀 벡터 정의를 외우셔야 합니다. t 유니트 탄젠트 벡터, n 유니트 노멀 벡터, b 바이노멀 벡터는 라이트 핸드 코오르디네이트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바이노멀 벡터를 ds로 미분합니다. 이 ds로 바이노멀 벡터를 미분하면 음수 부호가 나오고요. 타우라는 기호가 나오고 프린시플 유니트 노멀 벡터 n이 나옵니다. 이 식을 프레넷, 세렛,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도 프레넷, 세렛, 포뮬러가 하나가 나왔고요. 여기에서 프레넷, 세렛, 포뮬러 2개가 나왔습니다. 이 식에서 이 음수 부호를 잊으면 안 되고요. 이 부호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 이 타우는 토션이라고 부릅니다. 이 토션은 역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하고요.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역시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시플 유니트 노멀 벡터를 역시 ds에 대해서 미분하면요. 잘 보세요. 제가 천천히 진행하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프레넷 세렛 포뮬러 여기에서 카파를 가지고 옵니다. 여기서 카파를 가지고 오는데 카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하고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식에서 유니트 노멀 벡터 n 대신에 유니트 탄젠트 벡터 t를 씁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식에서 음수 대신에 그냥 토션을 가지고 오고요. 프린시플 유니트 노멀 벡터를 가지고 옵니다. 이 식도 프레넷, 세렛, 포뮬러라고 부릅니다. 이 프레넷, 세렛, 포뮬러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이걸 어떻게 유도했는지는 앞으로 설명할 것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목표는 곡선의
접하는 원의 반지름 radius of curvature, 이 curvature를 어떻게 유도하고 계산하는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여기에서 가속도 A는 d, r을 두 번 미분합니다. d, t의 제곱입니다. 포지션 벡터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입니다. 이 가속도 벡터를 A, T, T 접선 방향과 A, 노멀 방향으로 분해합니다. 이 식 잘못됐습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양변에 n으로 닷 프로덕트 시킵니다. 양변에 닷 프로덕트 시키는데요. 왼쪽은 dn 오버 ds가 되고 오른쪽은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n 다트를 분배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카파는 스칼라 값이고 n 다트 t 더하기 타우는 스칼라 값이고 n 다트 n이 됩니다. 노멀 벡터와 탄젠트 벡터는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됩니다. 그리고 n은 유니트 노멀 벡터이기 때문에 n.n은 1이 되니까 토션 t가 나오고요. 이거는 0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n, 이 유니트 노멀 벡터 n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가 상수이고요. 크기가 상수인 벡터를 미분해서 원래 벡터랑 다트 프로덕트 시키면 0이 됩니다. 왼편에서는 0이고 오른편에서는 0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은 틀렸고요. 이게 바이노멀 벡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식이 됩니다. 이거는 틀린 식입니다.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요. 가속도를 분해하면 접선 방향 가속도와 노멀 방향 가속도가 나오는데 제가 앞 동영상에서 노멀 방향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에 해당하는 로, 이거는 반지름에 해당하고요. V의 제곱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Centripetal Acceleration, 우리말로 구심 가속도입니다. 그리고 접선 방향 가속도는 속도가 아니고 속력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고요. 이거는 다시 dt, ds, 거리를 미분한 이 부분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dt의 제곱분의 d의 제곱이라고 앞 동영상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식에서 로는 접점에서 곡률 반경을 나타냅니다. 접원의 반지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V는 이 V는요 ds 오버 dt이고 이거의 제곱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 식에서 양변에 t를 다트 프로덕트 시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t가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t 다트 t는 1이 돼서 at가 되고요. t와 n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이 되어서 at는 이거는 at가 되고요. 다시 말해서 at는
t.a가 되고 이 식은 v분의 v, 이게 유닛 탄젠트 벡터 t이고요. 다트 a가 되고 이 식은 v분의 v 다트 a가 됩니다. 다시 이 식에서 이번에는 t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킵니다. 양변에 t를 크로스 프로덕트 시키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 식에서 t 크로스 t는 0입니다. 그리고 t 크로스 n은 바이노멀 벡터 b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바이노멀 벡터가 t 크로스 n이라고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식은 an b가 됩니다. 이 식에서 양변에다가 절대값을 취하면요, 이렇게 되고 an은 항상 0보다 큰 스칼라 값입니다. 그리고 b의 절대값은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위로 올리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이 식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탄젠트 자리에다가 v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v는 위로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v를 절대값 밖으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v가 1로 들어가고 절대값 속에 v 크로스 a가 됩니다. 이 결과와 이 결과는 당근 외우셔야 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이 가속도를 접선 방향과 노멀 방향으로 분해할 경우에 노멀 방향 가속도가 구심 가속도라고 이전 동영상에서 설명드렸고, 이 구심 가속도를 반드시 외우셔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심 가속도를 외우고 나면 모든 식이 직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래로 내려오고요, AN은 가속도의 노멀 성분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심 가속도입니다. 구심 가속도에서 그 점에서 접원의 반지름이 로이고요, 탄젠트 벡터의 속도의 크기, 속력의 제곱이고, 이거는 카파 곱하기 v의 제곱입니다. 여기서 카파는 로분의 1이고 커베이처입니다. 이 식을 한 번 더 복사하고요, 이 부분을 지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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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v의 제곱을 왼쪽 식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카파는 이 식에서 v의 제곱을 왼편으로 넘기면 v의 3승이 되고요, 분자는 v 크로스 a의 절대값이 되고 이게 커베이처 공식입니다. 곡률과 관련된 모든 식은 위의 공식에서
파생됩니다. 다른 말로 이 공식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공식입니다.